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온화해진 것 같아요. 많이 풀렸어요. 이번 주말에는 또다시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뭐 주말이라 내일 모레면 주말 되는데요. 오늘 뉴스는 여러분들에게 보도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김성태 전 의원,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그 글을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엔 뉴스가, 한국의 뉴스는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그냥 몰입되어 있어가지고요.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뉴스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뭐 조금 전쟁을 좀 중지했다, 뭐 일부가 퇴진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는 거, 그것이 그냥 외국 그 뉴스에 그런 것들이 다 또 집중해요. 특별히 뉴스가 없어요. 한국의 뉴스는 그냥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관계된 말씀을 저는 보도를, 지난번에 그 사고 났을 때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도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뭐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데 그거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시간 끌어가지고 뭉개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물론 이번에 그 피습당한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법으로 해야죠.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건지 뭔지 그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이 무슨 당이냐 무슨 당이냐인데 그 당이 뭔 상관이 있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어, 정신 상태가 온전하냐, 그런 전문 병원에서 그 진찰을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나오겠죠. 뭐 기소를 검토한다니까 기소가 되겠죠. 여하튼지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전 처음에 그 보도를 그때 보면서 아주 관심 있게 봤죠. 근데 부산대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경찰이 발표하는 걸 보면 열상이라 그랬어요. 한 1cm에서 1cm, 1.5cm 정도 되는 열상. 열상은 이렇게 긁힌 정도가 열상이죠. 자상은 이 칼로 같은 거, 날카로운 그 무기로다 그었을 적에 피부가 상처가 안으로 그어졌을 적에 그때 자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처음에 열상이라고 해서, 뭐 열상이야 뭐 이게 긁힌 작도 그 열상 아닙니까? 이게 긁힌 거. 뭐 치자면 뭐 우리는 살다가도 그런 거 많죠. 뭐 칼로다 뭘 썰다가 손을 자르는 경우 여러분들 많잖아요. 손을 자르면 뭐 1cm나 2cm 정도 잘려서 피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그 후시딘 같은 약 있으면 바르고 그냥 데일밴드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물 묻히지 않고 이거 빼고 손 닦고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세면하고, 그리고 한 나달 또 지나면 그냥 이렇게 붙잖아요. 뭐 그건 매번 그렇게 할지 못해 병원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한 번 말이죠. 그쪽에 그 평창에 동계 올림픽 그 하기 전인 거예요. 그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그 행사가 치르기 전에 그 준비한 상태를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홍보하는 그런 기간에 제가 거기 되게 초대가 돼 있어가지고 초청이 돼가지고 거기 1박 2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 갔다가 승용차 한 대로 이제 여러 사람이 갔어요. 네 사람인가요? 같이 갔는데 오다가 어디야 저기 이 영동고속도로 오다가 그 이천 못 와서 영동 쪽에서 오다가 거기가 가나 휴게소인가 그 휴게소에 오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다들 다시 승용차 타는데 제가 앞차 운전석 옆에 내가 앞에 탔는데 그 문 이렇게 열고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 다 타고 전화를 딱 받고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때 좀 날씨가 더울 때예요. 이제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차에서 하니까 내가 문 열어놓고 서서 이제 전화를 끊고 들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손 잡은 거 문 옆에 잡은 걸 모르고 운전하는 다니는 사람이 내 차 문을 갖다가 꽝 닫았어요. 그 엄지 손가락이 그 문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문이 닫으면서 여기가 그냥 완전히 이 살하고 이 살꺼풀이 홀렁하게 이게 벗어져 가지고 이 속에 뼈가 하얀 뼈가 꼭 와레바시 같은 뼈가 이렇게 뭐 하얀 뼈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덮어 가지고 이게 딱 손으로 누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휴게소에 들어가서 약방에 가서 약을 좀 사서 바르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근데 빨리 와서 그걸 이제 꼬맸으면 빨리 상처가 났을 텐데 이 꼬매지를 않고 그거를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꼬매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지고 살이 좀 물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초매고 그리고 물 묻히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났어요. 여기만 닦지 않았지. 그랬더니 그냥 아물고 이렇게 근 상처만 이렇게 까진 상처만 이렇게 있지 다 아물어서 지금 아무 사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는요 열상이다 긁힌 건데요. 칼로 했다는데 제가 먼저 방송도 말씀해드렸지만 칼로 그랬다면 칼의 넓이가 칼이 근 거면 길게 자상히 잘랐을 거고 그 다음에 찔렀다면 칼 넓이만큼 3cm에서 4cm 정도는 이렇게 찔렀을 거 아니냐. 그러면 깊이도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넓이가 1.1cm에서 1.4cm라고 그러면 칼에 찔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이. 물론 저는 그 상처를 본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일상생활로는 다쳐보기도 하고 찔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난 우리 나이들 아닙니까 그게. 근데 1cm에서 1.4cm다. 근데 처음엔 열상이라다가 지금은 또 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부산대 외상과가 한국에서 아주대하고 부산대가 1, 2위로 가장 시설이 잘 돼 있고 큰 병원이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치료하고 뭐하고 해서 끝내질 않고 거기서 헬기를 가지고 서울대 병원으로 왔다. 좀 그쪽에요. 이게 보면서 야 그래서 정치하려고 그러나 보다. 범죄 의혹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오라래도 안 가려고 그러고 구속영장을 치고 그래도 또 국회에서 방탄 국회를 해가지고 그걸 막아주고 야 이래서 국회의원하고 난리구나. 저도 국회의원 한번 출마했다 낙선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회 그래서 하려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방탄하고 면책 특권을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라 일들을 안 하는 의원들을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일 좀 하지. 그리고 저기 좀 시간 나면 외국에 나가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좀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좀 이렇게 하고 그거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 어려운 문제나 세세한 문제 시장 바닥에서 돌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걸 가지고 좀 많이 정책에 좀 반영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참 남들이 못하는 안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참 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출마했다 낙선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프랑카드도 많이 붙이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나오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구의원 출신들 시의원 출신들 무슨 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뭐 국회 출마한다고 지금 현재 전원이 오더라고요.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당대표라고 해서 특권을 받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의 일을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돕고 국민을 돕기 위해서 한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119 헬기 타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 비판적으로 언론에도 지금 비치는 데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서 다 여기 치료를 끝내고 그리고 뭐 헬기 탈 정도고 그러면 뭐 죽으냐 다냐 뭐 3, 40분 이후에는 뭐 얼마 후에는 이거 생명이 위태롭다 이렇게 할 적에 헬기 타고 오는 것이고 또 헬기 타고 올 때도 그 오는 서울대 병원이 지금 현재 그 부산대 병원보다 더 훨씬 그 유명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서울대는 그 외상 그 전문 그 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부산대가 그것이 한국에서는 뭐 1위권이다, 뭐 2위권이다, 뭐 아주대병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말이죠. 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급하고 위독하면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뭐 승용차 있으니까 승용차 타고 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전철 지금 현재 뭐 KTX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타고 오든지 이렇게 하던데 119 헬기를 타고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그러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야,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하려고 난린가 보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회의원 하려고 이렇게 한 당에 몇 명씩 나서서 경선을 해서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선돼서 공천권을 따게 되면 내년에 국회에 출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난린가 보다. 그러나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도 아니지만요. 할 생각 없지만 국회의원들 지금 하는 사람들 제대로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막말한 사건들이든가 뭐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법을 만드는 걸 본다든가 하면 마땅치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의원들 누구라 300명씩 두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친 사람들은 빨리 완쾌돼서 빨리 퇴원해서 국회의원 있는 동안은 밥값을 해야죠. 국회에서 민생을 다루고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국회의원들로 국민들의 모범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면 국회의원들 세입이 되고 보좌관들 9명씩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거 월급 줘오는 거 다 국민이 부담하게 만들고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기세 아끼려고 난방도 막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불도 그냥 거의 그냥 꼭 필요한 시간 아니면 불을 끌고 살고 말이죠. 이렇게 돈을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이 경제를 이겨나가려고 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너무 같은 인간 사회에서 살면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고 씁쓸한 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태 전 그 자유한국당 의원 그쪽에 국회 앞에서 그 단식을 했죠. 그때 드루킹 특검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김성태 의원 그래가지고 단식하다가 어떤 그 괴한에 그 피습당해서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도 닌게를 맞으라는데 닌게도 안 맞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단식을 하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글이 떠서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식 피습 김성태 난 깁스하고 기부스요 목에 기부스하고 복귀 119 헬기 도움받을 정도면 땅땅땅땅 119 헬기 도움받고 119 헬기 타고 올 정도 되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부산서 서울까지 오려면. 그러면 중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겠죠. 중퇴면 부산대 그 의료진들이 그 훌륭하니까 뭐 한국에서 치는 병원이라니까 거기서 했어야죠. 그 정도 몇 시간을 와도 괜찮을 정도 되니까 헬기 타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헬기를 썼는데 그 헬기가 없어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도서지방 남쪽의 도서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급한 사람들이 헬기가 없어서 생명을 잃게 됐었다.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나는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나하고 관련이 없다. 그 사람들은 뭐 배로 오든지 뭐 자동차로 오든지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남 몰라라. 나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이야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그 가짜 뉴스도 많이 나와서 그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 아니냐 뭐 칼이 아니다 칼이다 뭐다 막 그러는데 경찰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빨리빨리 좀 왜 이렇게 발표를 못하는지 몰라요. 예? 바른 소리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 종이 같은 거 싼 거 가지고 있는 사진도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뭐 왼손에는 뭐 등산용 칼을 갖다가 뭐 조작을 해서 그걸 변형시켜 가지고 그 잡고 있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칼로 그랬다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처음에부터 열상이다 자상이다 뭐 1cm다 1.5cm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김성태 의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2018년 5월 5일 단식 투쟁 도중 30대 남성으로부터 습격당한 일을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때 한 남성이 김 전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가격해 다치게 했다.
상해와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나도 극한 상황을 맞이해 봤습니다마는 당시 테러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며 여의도 바로 옆 가까운 성모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목 주변에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어서 그냥 수액 하나 맞지 않았다. 링거 주사까지 하나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어 단식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액 맞아버리면 그 단식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된다며 주변에서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단식을 접으라고 그랬지만 제가 목 깁스만 그쪽에서 조치를 해준 걸로 하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얘기합니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부산의 권역별 외상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역별 외상센터로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이라며 물론 환자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 해도 그 정도의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9 헬기의 도움을 받을 정도면 부산대 의료병원 외상센터에서 긴급하게 혈관 봉합수술이 어려운 상태나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이식 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 상태에 대해 수술 이후 다행히 순조롭게 잘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목 부위에 1.4cm 칼에 찔린 자상이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다면서 다행히 동맥 손상이나 기도, 식도 손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냥 혈맥 동맥이구나 그런데 그 상하거나 어디 다치거나 이 기도라든가 식도 이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만 좀 저기 다친 거예요. 이 피부 다치면 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서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그 딱지질라고 피가 굳잖아요. 지혈되잖아요, 이게. 앞서 이 대표는 2일 피스프 서울대병원에서 약 2시간 동안 경정맥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경정맥 혈관 재건 수술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혈관이 다쳤다는 얘기인데 그럼 피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응? 그걸 재건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꼬맸다는 얘기예요. 뭐 갈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금 이 발표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발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예? 국민들이 자기네 가족이고 자기들이고 병원에 가서 수술 안 해보고 뭐 예? 뭐 혈관 같은 거 뭐 이런데 뭐 예? 다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다 그것도 저 경험으로도 다 알고 또 집안에 수술했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알고 다 알죠. 이후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다 전날 3일 어제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일반 병실로 옮겼다. 여러분들 보도에 이거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자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받을 일도 참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가 될 수밖에 뭐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당의 대표니까 정당에 또 하는 일도 있고 연초니까 또 얼마나 많이 또 계획이 있고
내년 또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계획이 많습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데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이 기부서하고 다시 그 단식하는 대로 와서 단식을 했다는 그런 말같이 그런 말씀과 같이 지금 이런데 복귀해서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특별한 사람인가. 이재명 대표만 중대한 사람인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행인 것이 이렇게 이만큼 된 것이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도자들이고 국민의 대표라면 대표답게 자기들이 참 지성인답게 판단을 해서 지금 연초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이 국회에서 이 일을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가족이 원했다고 하는데 뭐 보통 사람들이 가족이 원한다고 그래서 그걸 옵니까? 가족들이 대개의 가족들은 부산대 병원에서 거기서 다 끝내고 다 하고 저기 와야지 그 오다가 무슨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만류를 하지요.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우리네 가족들은 다 만류지. 절대로 그 시간을 다투는 일 같은 데는 온달에도 말리죠. 여하튼 김성태 그 원내대표 그 전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날씨 또 추워진다 그러니까 감기 들지 마시고 요즘 병원에 가니까 감기 환자 참 많더라고요. 감기 들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건강이 첫째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람찬 또 마무리를 잘하는 저녁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환TV의 권중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